각각 시대별로 정리하셔라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무의와 자연의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하려는 행석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면 틀린 건가요, 옳은 건가요? 옳은 거 아니에요? 어디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우위와 자연의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하려는 해석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왕필이 하지 않을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조금 불안한 지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왕필이 부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위 통치를 얘기하죠. 결합을 해가지고 그 가 마지막 부분에 정치에 적용을 하잖아요. 무위를 결합해서 해석을 했어. 해석했죠. 이거는 시작한 건가요, 이게? 시작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부서로 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시긴 했어. 이거를 기존에 이미 한 번 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했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하긴 그 얘기를 했어. 이어져 왔던 거지. 어. 처음으로 시작했거나 처음으로 등장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일문단에서 가장 조금 더 눈에 띄게 봐야 될 부분은 책 이름 아닐까 가장. 노자, 장자, 노자. 세부 정보 가지고 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논의가 뭔지, 형이상학적 논의가 뭐예요 하면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이 뭔데? 도와 무. 이 정도만 얻어낸다면은 1문단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2문단에서 낼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에서 변별할 포인트는 세부 정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 이름 신경 써서 보시고, 노자와 장자가 아니에요. 노자와 주역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통해라고 했어요. 주석은 자습서, 해설서 느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자와 주역을 쓴 건 낭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주석을 왕필 쓰거든요. 주석은 썼죠. 그렇죠? 근데 노자, 장자, 노자와 주역은 딴 사람이 썼고, 그렇죠? 주석만 이 사람이 쓴 거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또 유는 뭐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뭐 잘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형태가 없다라는 부분을 또 어떤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형태가 없나? 그 무라는 게 왕필이 보기에는 없지만,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궁극적인 실제다, 근본적인 실제다, 유를 비롯하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없다는 거를 무형이라고도 바꿀 수 있죠. 무형, 형태가 없다. 그렇게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단에서 도와 무에 대한 개념을 실컷 얘기하다가 이러한 원리를 삶과 정치에도 적용을 하는데,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러한 그의 사유는 유가의 명분론과 유사한 원리로 해석되며,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긴 했어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역할 신분에 따르는 역할에 따르는. 그쵸. 이 부분을 낼 수 있는 게 많다 생각하고, 일단 빈칸 형식으로 저번처럼 낸다면은 유사한과 동일한을 내서 고르도록 할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쌤이 과연 이걸 하실진 모르겠지만 밑줄을 또 새로 치셔서 굳이 문제를 또 만드신다면은 역할에 대한 관점 차이가 드러나겠죠. 무슨 차이가 있다 했죠? 동일한 건 뭐예요? 육아의 이것과 그다음에 왕필의 생각이 동일한 건 뭐죠?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근데 뭐가 차이점이죠? 역할을 받는 방식이란다.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 관점의 차이점. 그럼 보관은 어떻게 봤어요? 얘 왕필은 역할을 역할을 어떻게 봤죠? 뭐라고 했죠? 백성들이 뭐하게?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게 뭐죠? 그 이의적이지 않아. 본성에 맞게죠. 네. 본성이 뭐예요? 우의. 도에 따라. 도에 따라 행동하라는 게 역할이에요. 얘가 왕필이 보기에는 도에 따라 해라. 근데 아까 말했던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처럼 육아에서 하는 명분론에서는 왕이면 왕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백성이면 백성답게 각자 신분이나 계급에 맞게 신분, 계급적 한계 내에서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쪽은 도의 관점에서, 한쪽은 신분, 계급적 한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가 핵심으로 나올 수야 있겠죠. 어렵게 된다면.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짚을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도 이 문단이랑 똑같아요. 억지로 하게 하지 마라. 도에 맡겨라 모든 거를. 그 얘기를 계속하고 그걸 정치에도 적용시켜서 무의 통치라는 걸 만들었고요. 4문단에서 핵심은 아마 누가 주체인가가 가장 핵심 아닐까. 무의 이치는 누가 말했죠? 공자와
그쵸? 무의 통치는 누가 말했죠? 왕피를 그쵸? 이거를 이번에도 강조했고 저번 수업 때도 강조한 걸 보니까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무의 이치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의 통치를 했을 때. 무의 이치란 개념 자체는 공자가 만든 거고 그게 실현되는 건 무의 통치를 했을 때 누가 제시한? 왕필이 제시한.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의 통치가 됐을 때는 법률이나 규범보다 더 근원적인 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하겠죠. 왜? 도가 뭔데? 도의 정의가. 자 우주 만물의 존재. 궁극적 근원 근원이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일 수밖에 없죠. 법률이나 규범보다 가장 근원인 게 도니까 더 근원적인 거죠. 당연히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읽자면은 질서는 명문화가 뭐죠? 명문. 글로 쓰여진 그쵸. 문서화된 규율이 법률이나 규범을 다른 말로 한 거죠. 법률이나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면화해. 돈 이런 거야 다 머릿속에 넣고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가 질서가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 자체에. 이해되시죠? 그냥 도대로만 행동해도 질서가 생겨 그냥. 그게 3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었었죠. 그 정답 선지에. 어쨌든 그래서 왕필의 사상은 뭐 후대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은 나 부분에서도 박상이 한 말이 후대 성리학 이 개념이었나요? 그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죠. 이것도 왕필과 박상의 공통점. 그래서 왕필과 박상의 공통점이 이 질문에서 두 개가 나와요. 어떤 걸까요? 하나는 내가 얘기했고 하나는 왕필과 박상의 공통점. 하나 뭐 얘기하는 거죠? 하나 뭐 얘기하셨죠? 그 네.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은 왕필이나 박상이나 둘 다 후대 성리학에 영향을 준 걸로 지문 속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네. 다른 방법. 시대가 갖고 형 이상학적 논의니까 이게 쓰면은 도가 사상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맞고 그쵸? 형이상학적 논의를 했다. 둘 다 아. 위나라, 진나라. 위진 남쪽 시대니까 둘 다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의를 한 거죠. 둘 다 그걸 다루고 그래서 박상도 도와 물을 다루자는 마지막 부분에 도라는 게 뭐 근본적인 실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불교의 공사상과 유사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라는 것도 뭔가 근본적이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드러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둘 다 도와 물을 다뤘고 이게 뭐냐? 근본적인 거죠. 다른 말로 형이상학적 논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 부분을 보면은 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문단에서 주석 부분은 아까 가랑 똑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1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죠? 정답 장자 얘기죠. 아, 네. 그쵸? 이거 각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주체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 곽상이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 근데 나의 이 얘기가 있네? 그럼 곽상이 얘기한 거보다 시험 시간에 끌려가지고 맞네 하고 체크했다가는 큰일 난다. 1문단은 장자 얘기고 그 장자의 이러한 재물론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곽상이 얘기한 건 2문단부터 나오는 거죠. 2문단, 3문단에 그 내용이 나오고 4문단은 그의 의와 후대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글이 나오고요. 그래서 2문단에서 한 얘기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만물이 조물주나 근원적인 무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후대에 독화론으로 불렸다. 독화론은 독자가 각자 독자고 화가 비컴이잖아요. 뭔가 존재하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존재하고 변화한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각자들이 있는데 각자가 자신의 원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변한다는 거고 박상이 보기에는 왕필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뭐죠? 하나의 뭐에서 이거죠. 하나에서 비롯됐다. 얘는 다양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의 이유는 제가 가장 핵심으로 봤던 게 그래서 전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전에 그렇죠.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예민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 이유가 나왔다는 건데 왕필이 보기엔 박상이 보기에는 그 장자의 제물론에서 얘기했던 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건 결국은 각자가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자적인 독립적인 실체인데 왕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같은 무에서 출발했대. 출발점이 이게 독립적 실체가 맞아? 이렇게 각자가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각자가 도라는 표현 안 나오죠. 근데 그걸 내면화하고 그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이 행동하고 관계 속에서 맺으면서 각자가 그러면서 개별성과 차이가 드러나면서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얘는 그냥 하나에서 비롯됐대. 이거는 그냥 세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거 아니야? 그냥 강화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이거 나이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인과를 좀 핵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러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독화론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독화론 부분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하는 게 타자나 인간적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원리에 따라 된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고 그래서 박상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왕필의 이론론적 존재관, 이론론이라는 거는 모든 게 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를 비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선지에서는 반박하였다라는 걸로 바꿔서 나왔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비판을 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세계의 다양성, 개체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세계는 결국은 다 다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건데 존재의 본질이. 얘가 얘기하는 건 다 같은 곳에서 출발점이 시작된다고 보니까 세계의 다양성도 없고 각자 자신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모두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건 개체들이 각자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그 개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 라면서 이제 쭉 비판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절대적이고 뭔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각자 존재하고 변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도 하고 서로 성찰도 하고 각자 내가 이거 괜찮은 건가? 성찰도 해보고 나랑 또 다른 사람들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드러나는 조건이 무인 거지 무라는 게 그냥 유가 탄생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야 초월적인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래서 도 또한 근본 실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은